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었지요. 김영우는 천장을 보았습니다. 하얀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옅은 점이 늘었지요.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먼저 소리를 냈습니다.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은퇴한 지 3년째였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만 또박또박 움직였습니다. 주방 불을 켰습니다. 누런 형광빛이 식탁을 덮었습니다. 머그잔에 믹스커피를 탔습니다. 달고 썼습니다. 창밖으로 나뭇가지가 흔들렸습니다. 아침바람이 서늘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요.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안에 순자가 나왔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였습니다. 얇은 가디건을 여몄습니다. 깨셨어요. 응, 잠이 안 와서. 오늘은 시장 같이 갈까요? 그래요. 낮에 사람 없을 때. 대화는 짧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잠깐 웃고 금세 눈을 내렸습니다. 오랜 부부의 리듬이었습니다. 다정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활자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같은 줄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다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교무실 냄새였습니다. 칠판 분필가루였습니다. 종례종이 울리던 기억이었습니다. 아이들 이름을 부르던 습관이 아직 입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출석부를 찾았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허공을 긁었습니다. 공허가 작은 파문처럼 퍼졌습니다. 현관문 위에 걸린 액자가 보였습니다. 스승의 날에 받은 카드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네 글자 사이에 하트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그때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고 걸음은 빠르고 눈빛은 늘 아이들을 향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자부심은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한숨이 뒤따랐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 보험갱신 서류 이번 주까지예요. 응, 알겠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정리 좀 하셔야죠. 집 대출도 그렇고 요즘 금리도. 말투가 급했습니다. 계산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정리해 보마. 제때 안 하면 제가 처리할게요. 그냥 제 기준대로요. 뚝. 통화가 끝났습니다. 짧았습니다. 남은 건 묵직한 울림뿐이었지요. 식탁 위 커피가 식었습니다. 그는 컵을 돌려놓았습니다. 테두리에 얇은 금이 보였습니다. 예전 학교에서 받은 기념품이었습니다. 손끝으로 금을 어루만졌습니다. 지문이 옅게 남았습니다. 깨지지 않고 버티는 컵이었습니다. 오래 버티면 금은 더 넓어집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금이란 마음에도 생깁니다. 아내가 마른 수건으로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동작이 느긋했습니다. 그러나 눈가에는 작은 피로가 있었지요. 민수였지요. 응, 괜찮아요. 그래.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묻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러움은 서로를 아끼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벽이 되었습니다. 외투를 걸쳤습니다.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 끝 창문이 밝았습니다. 노란 햇살이 유리창에 묻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공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글자가 바랬습니다. 놀이터를 지나 작은 공원으로 걸었습니다. 대추나무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입 사이로 새소리가 맑았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손바닥에 나뭇결이 거칠었습니다. 바람이 셔츠 깃을 건드렸습니다. 멀리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학생 몇이 서 있었습니다. 교복 자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이 익숙했습니다. 그는 저런 아이들을 오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고 누구의 부모가 되고 또다시 아이를 학교에 보내겠지요. 시간은 이렇게 둥글게 굴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원 안에 여전히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답은 모호했습니다. 은퇴는 원 밖으로 한 발 내딛는 일이었습니다. 낯설고 시리며 조용했습니다. 벤치 옆 게시판에 지역 행사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재능 나눔 글쓰기 수업. 작은 글씨로 초등 고학년 대상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종이 끝을 만졌습니다. 살짝 들썩였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뜯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어쩐지 불경스러웠습니다. 자신이 다시 그 자리에 서도 될까? 마음속에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그 물음표는 오래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슈퍼 앞에서 이웃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목례를 했습니다. 말은 섞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하루가 분주했습니다. 문 앞에 서니 우편함이 꽉 차 있었습니다. 광고지와 고지서가 섞여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올라왔습니다. 거실에서 하나씩 펼쳤습니다. 글자들이 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계산기를 켰습니다. 숫자를 몇 번 더하고 뺐습니다.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숨을 고르게 들이켰습니다. 창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점심 무렵 아내가 김을 살짝 구웠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퍼졌습니다. 된장국이 끓었습니다. 밥상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시장이나 갈까요? 그래. 조금만 쉬었다가 이따 별 보이는 날씨라네요. 지민이 좋아하겠어요. 그래. 손녀 이름이 나오자 그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부드럽게 접혔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얇은 그림자가 남았습니다. 그도 알았습니다. 웃음이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식사 후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장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학기마다 적던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아이들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각 잦음, 어머니와 대화 필요, 수학의 소질 있음, 격려 요망.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때의 얼굴과 목소리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이름을 따라가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지내니? 방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작은 메아리가 생겼습니다. 누구 한 명의 웃음이, 어쩌면 울음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해가 기울어 거실 바닥이 길게 물들었습니다. 주황빛이 러그의 올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섰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가볍게 떠다녔습니다. 한때 교실에 들어서면 보이던 장면과 닮았습니다. 분필가루가 햇살에 춤을 추던 모습이 겹쳤습니다. 그때 주머니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오늘 저녁에 잠깐 시간 되세요? 학교 동문회 준비하는데 선생님 의견이 필요해요. 보낸 사람 이름은 낯익었습니다. 오래전 제자였습니다. 그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대답을 바로 쓰지 않았습니다. 손끝에서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아내가 소파 등받이에 담요를 걸었습니다. 저녁엔 바람이 더 찰 거래요. 그래요. 별이 보이겠지. 그는 창문 밖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직 밝았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밤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언젠가 별도 떠오르지요. 다만 그 사이에 견뎌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마음의 금이 그 시간을 건넙니다. 금이 넓어지지 않게 손으로 가만히 누르는 일. 오늘 그는 그 일을 했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입니다. 현관에 걸어둔 얇은 외투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민 빛처럼 희미하지만 살아있는 신호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손녀가 올지 모릅니다. 별을 함께 볼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래 미뤄둔 대화가 시작될지 모릅니다. 아직 말하지 않은 사과가 있고 아직 듣지 못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는 문득 등허리를 곧게 폈습니다. 숨을 한 번 더 고쳤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오기 전 마음 한쪽에 작은 자리를 비워두었습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올지 곧 알게 되겠지요. 아침 공기가 더 차가웠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커튼이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김영호는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보험 갱신 안내, 대출 상환 일정, 카드 명세서가 섞여 있었습니다. 볼펜으로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손끝이 한 번씩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적었습니다. 아내 순자가 따뜻한 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해요. 오늘은 은행에 다녀오겠소. 같이 갈까요? 혼자 다녀오리다. 그는 외투를 챙겼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서둘렀습니다. 은행 안은 조용했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전광판 숫자가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도장 위치를 표시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창구 앞에 섰을 때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고객님, 이자율이 변동되어 다시 심사할 서류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뭘 더 가져와야 하나요? 소득 관련 확인 서류랑 가족 동의서요. 짧은 문장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친절했지만 절차는 차가웠습니다. 창구 유리 너머로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어깨가 약간 처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류장 앞에 학생들이 줄을 섰습니다. 목도리를 여미는 손들이 바빴습니다. 그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종소리가 났습니다. 수업 종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곧 사라졌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대신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서류 진행은요? 은행 다녀왔지. 더 가져오라 하네. 아버지,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미리 확인하고 움직이라고요. 내가 해보마. 시간 없어요. 괜히 서두르다 더 꼬입니다. 그냥 제 방식대로 정리할게요. 민수야, 네, 아버지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죠. 제게 맡기세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바닥 열기가 식었습니다. 바람이 귓불을 스쳤습니다. 작은 서러움이 올라왔습니다. 오래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삼켰습니다. 삼키고 나면 목이 말랐습니다. 오후 방 안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예전 급여 명세서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파일 속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하나씩 꺼내어 스캔본을 만들었습니다. 프린터가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종이가 나오다 잠시 걸렸습니다. 가장자리가 접혔습니다. 그는 종이를 펴고 다시 넣었습니다.
천천히 한 장씩. 방안 공기가 건조했습니다. 카펫에 먼지가 얇게 내려앉았습니다. 창문을 더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잘 돼요? 서류는 모았소. 동의서가 문제요. 민수한테 부탁할까요? 그래야겠지. 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에 잠깐 보자. 답이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점점 해가 기울었습니다. 길어지는 그림자가 바닥을 훑쳤습니다. 저녁, 민수가 왔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가 짧았습니다. 외투에서 찬 공기가 떨어졌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이 종이 위에 모였습니다. 여기 도장. 그리고 이건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네. 민수가 서류를 훑쳤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버지, 이건 중복이에요. 이건 지난달 양식이고요. 최신 양식으로 바꿔야 돼요. 은행에서 말 안 하던데. 말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못 들으신 거죠. 순자가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민수야, 말투를 조금만. 엄마, 시간 없어요.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영우가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는 종이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모서리를 맞췄습니다. 다시 가면 되지. 다시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구조를 바꿔야 한다니까요. 이자만 내다가 끝나요. 그럼 어쩌란 말이냐. 집 매각도 검토하고요. 규모를 줄여야죠. 영목이지도 있고요. 그는 눈을 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습니다. 아이가 어릴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한단 말이냐. 지금은요. 대화가 한 번 부딪혔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가락이 식탁 가장자리를 쓸었습니다. 식탁 목재의 결이 가늘게 반짝였습니다. 그 밤 김영우는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제자 이름들 사이에서 한 칸을 빈 채로 두었습니다. 그 빈 칸이 크게 보였습니다. 마음 한가운데 구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그 소리가 어느새 괜찮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착각이었지만 잠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엔 양식을 미리 바꿨습니다. 도장도 2개 챙겼습니다. 창구 앞에 서자 직원이 다른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고객님, 가족 서명 외에 추가 보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이요. 네, 최근 규정이 조금 바뀌어서요. 말끝이 가벼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규정은 늘 타이밍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설 때 자동문이 약간 늦게 열렸습니다. 잠깐 멈칫했습니다. 문턱에 얇은 금속이 반짝였습니다. 오후 민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서류 마저 보죠. 영목이지 상담도 같이 잡아요. 그는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알겠다. 버튼을 누르기 전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다른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먼저 상담해보고 이야기하자. 그는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잠깐 망설였지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지우고 원래 문장을 보냈습니다. 화면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급했습니다. 아버지, 감정적으로 보지 마세요. 숫자만 보자고요. 사람 사는 일에 숫자만 있을 수 없지. 근데 숫자를 안 보면 더 힘들어져요. 둘의 말이 서로를 비껴갔습니다. 순자가 종이컵에 차를 따랐습니다. 김이 올랐습니다. 민수야,
잠깐 쉬었다 하자. 엄마, 오늘 안에 정리 안 하면 다음 일정 또 밀려요.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손녀 지민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표정이 잠시 풀렸습니다. 민수도 숨을 고르듯 시선을 내렸습니다. 현관이 열렸습니다. 아이의 발소리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별 보여요? 글쎄, 조금 있으면 보일지도. 짧은 웃음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서류는 식탁 위에 남았습니다. 숫자도 도장도 빈칸도 그대로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아이가 돌아가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영우는 창가에 섰습니다. 하늘이 아슬아슬하게 맑았습니다. 별 하나가 보일 듯 말 듯 했습니다. 그는 장롱위 상자를 내렸습니다. 졸업앨범과 사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스승의 날 카드 몇 장이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 적힌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장이 짧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비쳤습니다. 그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먼저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다시 학교를 찾아가 보자. 동문회 준비 문자도 떠올랐습니다. 거기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고 도움을 받아보자. 전문 상담도 예약하자. 은행만 붙잡지 말고 사회복지센터와 시청 상담도 알아보자. 그는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은행 재방문, 영무기지 조건 비교, 주거복지 상담, 동문회 연락, 네 줄을 적었습니다. 글씨가 또박또박했습니다.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민수와 대화 숫자부터. 그러나 마음을 먼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어두워졌습니다. 귀가 조용해졌습니다. 낮에 들었던 문턱 금속의 반짝임이 떠올랐습니다. 금은 넓어지기도 하고 금 사이로 빛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어둠을 조금 덜 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내일 먼저 전화를 걸 것입니다. 학교로, 그리고 사회복지센터로. 어두운 밤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저절로 지나가지는 않지요.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먼저 걸어가겠소. 방 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고요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비가 왔습니다. 얇게 내렸지요. 아침부터 공기가 눅눅했습니다. 김영우는 우산을 접어 현관에 세웠습니다. 신발 밑창이 젖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물방울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는 수건으로 조심히 닦았습니다. 습기가 손끝에 달라붙었습니다. 식탁 위 서류 더미가 낮게 쌓였습니다. 은행 안내문, 영무기지 상담 기록, 주민센터 복지 상담 메모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순서대로 펼쳐보았습니다. 붉은 밑줄이 여기저기 그어져 있었습니다. 추가 보증인 필요, 담보평가 재심사, 대기기간 6주. 짧은 문장들이 문턱처럼 버티고 섰습니다. 숨이 조금 가팔라졌습니다. 아내 순자가 따뜻한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손이나 말려요. 응, 오늘 주민센터 다시 가실 거지요? 그렇소. 번호표 받으면 시간이 그래도 가버리다. 작은 고개 끄덕임이 오갔습니다. 말은 더 붙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는 붐볐습니다. 비냄새와 젖은 우산 냄새가 섞였습니다. 번호표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화면 숫자가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무릎이 조금 뻐근했습니다. 의자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복도 게시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르신 디지털 배움터, 노후 금융 상담 주간. 종이 모서리가 젖어 말렸습니다. 담당자 창구에서 이름이 불렸습니다. 어르신,
말씀하신 주거 상담건은요. 현재 대기자가 많아서요. 얼마나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최소 한 달 반 상황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그 사이 이자는 그건 은행과 별도예요. 저희는 지원 연계만. 직원의 말투는 상냥했습니다. 그러나 문장 끝마다 벽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장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지갑이 두툼해 보였지만 속은 텅 비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차양 아래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는 두 정거장을 걸었습니다. 발 뒤꿈치가 젖었습니다. 길가 분식집에서 김이 났습니다. 어묵 냄새가 허기를 자극했습니다. 그는 지갑을 한번 열었다 닫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횡단보도 앞 신호등이 길게 빨갛게 서 있었습니다. 오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영목이지 건은 담보 평가가 보수적으로 나와서요. 조건이 이전보다 불리합니다. 불리하다는 게 한도 축소, 금리 인상 가능성 가족 동의가 있어도요. 그래도 진행은 가능은 한데 고객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끝이 흐릿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가능과 부담 사이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통화를 끊고 벽에 기대었습니다. 벽지가 약간 벗겨져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뜯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작은 일에 매달리면 더 무너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 민수가 들렀습니다. 얼굴에 피곤이 묻었습니다. 넥타이가 삐뚤었습니다. 식탁 위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버지, 주민센터는요? 대기 한 달 반.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병행하자고. 은행은 조건이 바뀌었네. 그럴 줄 알았어요. 민수의 어조는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눈빛에 엷은 걱정이 비쳤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게 앉았습니다. 집 임시로라도 내놓죠. 민수야, 네, 이 집에 내가 처음 걸음마한 자국이 있다.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숫자가 먼저예요. 아내가 조용히 물컵을 밀었습니다. 유리잔이 테이블을 스쳤습니다. 맑은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앉았습니다. 김영우는 목을 축였습니다. 물이 모글대를 타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른 길을 떠올렸습니다. 동문회 준비 문자, 오래전 제자들이 만든 모임, 의견이 필요하다는 짧은 부탁.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2번 울린 뒤 낯익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저 정우입니다. 그래, 정호구나. 다다음 주에 동문회 준비 모임이 있어요. 장소는 학교 앞 복지관입니다. 선생님, 가능하시면 오셔서 글쓰기 프로그램도 같이 보실래요? 예산이 좀 생겨서요. 글쓰기 프로그램. 네, 아이들 방과 후 수업이 아침이 맑았습니다. 빗자국이 말라 유리창에 희미한 무늬를 남겼습니다. 김영호는 식탁 위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조건 비교표 만들 것, 집 처분 유보 3주, 글쓰기 교실 준비, 펜 끝이 또렷했습니다. 손등의 힘이 과하지 않았습니다. 숨도 고르게 갔지요. 은행에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음성 안내가 길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상담원과 연결되자 차분히 물었습니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재조정 시점 차이를 수치로 비교해 주세요. 네, 고객님. 지난 통화 기준으로 표를 만들어 드릴게요. 메일 말고 팩스로 부탁합니다. 직접 들고 가겠습니다. 그는 팩스 번호를 확인하고 받아 적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노트를 펼쳤습니다. 항목을 나눴습니다. 금리 상환 기간, 중도 수수료, 대기 기간, 숫자를 빈칸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빈칸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채울 자리를 알았기 때문이지요.
오전 복지관 강의실에 들렀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관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준비하세요? 네. 마커 잉크 확인하려고 왔어요. 칠판 앞에 서서 마커를 눌렀습니다. 선이 매끈했습니다. 의자를 반원으로 배치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교실 뒤쪽에서 앞으로 걸어 나와 보았습니다.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곧게 섰습니다. 스스로의 그림자가 칠판 아래 길게 누웠습니다. 그 그림자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아내 순자가 도시락을 싸들고 왔습니다. 달걀 지단이 얇게 포개져 있었습니다. 먹고 하세요. 고맙소. 둘은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가볍게 울렸습니다. 당신 표정이 조금 편해졌네요. 할 일을 나눠서 그런가 보. 오늘 저녁엔 민수랑 차분히 얘기해요. 나는 옆에서 듣기만 할게요. 그래요. 짧은 약속이 오갔습니다. 약속은 긴 설명 대신 힘을 가졌습니다. 오후 팩스가 도착했습니다. 종이를 한 장씩 들춰보았습니다. 숫자가 칸칸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연필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지웠습니다. 가능한 선택만 남겼습니다. 영목이지는 보류, 고정금리로 갈아타되 기간을 늘려 월 납입을 낮추기, 주민센터 상담은 대기 유지, 그 옆에 작은 별표를 그렸습니다. 3개월 내 재점검. 별표가 과장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정했습니다. 저녁 민수가 왔습니다. 아내는 물만 끓였습니다. 차를 따라 놓고 옆자리로 물러섰습니다. 김영호는 비교표를 식탁 가운데에 놓았습니다. 민수야, 먼저 내 생각을 말하마. 네. 집은 당장 안 판다. 대신 이자로 버거운 부분을 기간 조정으로 낮춘다. 3개월 뒤 다시 본다. 민수는 표를 읽었습니다. 눈길이 칸마다 멈췄습니다. 은행이 이 조건을 받아줄까요? 내일 창구에 가서 다시 말해보마. 오늘 팩스로 받은 수치다. 나쁘지 않네요. 내가 보기에도 그러니? 네. 급한 불은 꺼지겠어요. 목소리가 조금 풀렸습니다. 김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내가 처음 말할 때 너무 막았던 거 미안하다. 민수는 잠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도 말이 샜어요. 죄송해요. 짧은 사과가 식탁 위를 지났습니다. 뜨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남을 결이었습니다. 손녀 지민이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화면 속 아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과학 시간에 별자리 배워요. 그래. 그럼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하늘 볼까? 좋아요. 웃음이 번졌습니다. 통화를 끊고 식탁 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함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밤 김영우는 강의안을 정리했습니다. 문장의 처음과 끝, 칠판에 쓸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한 걸음 배웠습니다.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에 활동지를 붙였습니다. 학생 이름 칸을 넓게 남겼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일은 늘 마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번호표를 묻었습니다. 대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옆 의자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상담원이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고객님, 어제 말씀하신 비교표 확인했습니다. 기간을 늘리고 고정으로 바꾸고 싶어요. 중도 수수료는 감수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인지세가 조금 붙고 압니다. 오늘 처리하고 싶어요. 말이 짧았습니다.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상담원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필요한 서명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장에 도장을 눌렀습니다. 잉크가 선명했습니다. 상담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냉정하게 결정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는 미소를 아주 조금 지었습니다. 선생을 했습니다. 급한 마음일수록 천천히 썼지요. 복지관 첫 수업날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가방 지퍼 소리가 흘렀습니다. 의자가 긁히는 소리도 섞였습니다. 김영우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얘들아, 문장은 숨처럼 간다. 들이쉬고 내쉬는 순서가 있지.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오늘은 내 이름으로 시작해보자. 나는 땡땡땡이다. 그리고 거기에 오늘의 마음을 붙여보자. 아이들이 연필을 잡았습니다. 종이 위에 작은 소리가 일었습니다. 어느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썼는데 끝이 이상해요. 그는 아이의 종이를 함께 봤습니다. 좋다. 마지막에 그래도를 붙여보자. 그러면 문장이 넘어간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썼습니다. 미간이 펴졌습니다. 교실 공기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는 칠판에 천천히 적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배운다. 마커 글자가 고르게 놓였습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우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재밌대요. 감사하네. 내 쪽이 더 배웠지. 정우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소정의 강사비였습니다. 그는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허리를 조금 숙였습니다. 고맙다.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봉투를 가방 가장 안쪽에 넣었습니다. 손가락이 그 위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감사의 자리였습니다. 자존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저녁 가족이 모였습니다. 김영우는 은행 처리 결과를 말했습니다. 조건표에 빈칸을 채운 사본을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수고했어요. 다 같이 한 거요. 그때 손녀가 창문을 가리켰습니다. 별이다. 모두가 창가로 갔습니다. 작은 별 하나가 또렷했습니다. 공기가 맑았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어두워야 보이는 게 있지. 민수가 옆에서 숨을 맞췄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수고 많으셨어요. 나도 내 덕을 봤다. 관계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이 달라졌습니다. 서로의 말이 닿는 속도가 조금 느려졌고, 그래서 더 깊었습니다. 밤 책상 앞에서 김영우는 다음 수업 계획을 썼습니다. 문장의 가운데 숨 고르기. 휴대폰을 들어 주민센터 앱을 확인했습니다. 대기 순번이 한 칸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메모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내 몫의 속도로 간다. 글씨가 가지런했습니다. 불을 끄기 전 그는 창밖을 다시 보았습니다. 별이 2개가 되었습니다. 눈이 익숙해져서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확실히 밝아졌습니다.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견디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숫자를 보는 법, 말을 건네는 법, 고개를 숙이는 법, 그리고 다시 드는 법. 그는 이 4가지를 반복해 익히기로 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아이들 이름을 더 크게 불러야지. 그는 알았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사람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자리도 그러하겠지요. 어둠은 여전히 창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틀 위 작은 불빛들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가운데 작은 별 하나가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얇게 번졌습니다. 커튼 끝이 부드럽게 흔들렸지요. 김영호는 식탁에 앉아 달력을 봤습니다. 작은 동그라미가 몇 개. 은행 납입일, 복지관 수업일, 주민센터 상담일. 칸마다 메모가 단정했습니다. 빈칸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음도 그랬지요. 헐거웠던 자리가 조금씩 채워졌습니다. 복지관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그래도 붙였더니 문장이 넘어가요. 그래. 넘어가면 길이 보이지. 칠판에 오늘의 제목을 썼습니다. 문장의 숨 여백.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름을 하나씩 불렀습니다. 이름은 천천히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아이들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수업이 끝나자 한 아이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오늘 기다림을 배웠다. 삐뚤지만 단단한 글씨였습니다. 그는 종이를 접어 아이의 공책 사이에 끼워 주었습니다. 잘했어. 기다림에도 모양이 있어. 은행 납입일이 돌아왔습니다. 창구 직원이 확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잉크색이 선명했습니다. 상담원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계획대로 잘 가고 계세요? 네. 숨을 고르니 보이더라고요. 그는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이 과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문방구에 들러 A사 용지를 샀습니다. 다음 수업 자료를 더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일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 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녁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내 순자가 손수 끓인 미역국 냄새가 났습니다. 식탁 위에 작은 접시들이 가지런했습니다. 아버지, 주민센터 순번이 또 올랐어요. 민수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숫자가 한 칸 올라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 그러나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그래. 때가 오면 가면 되지. 네, 너무 서두르지 말고요. 그렇게 하자.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양이 부드러웠습니다. 서로의 말이 겹치지 않았습니다. 사이가 비지 않았습니다. 손녀 지민이 별자리 책을 펼쳤습니다. 창가에 작은 망원경을 세웠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카시오페이아예요. 그래. 저기 W자. 맞아요. 아이의 감탄이 맑게 울렸습니다. 그는 창틀에 가볍게 기대었습니다. 밤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그 서늘함이 싫지 않았습니다. 맑은 공기 속에서 별이 또렷해졌습니다. 며칠 뒤 복지관에서 작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학부모 몇 명이 뒤쪽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한 줄씩 돌아가며 자신이 쓴 문장을 읽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있었고 씩씩한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내일을 쓴다. 박수가 났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는 칠판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정은 절제했지만 가슴 안쪽이 따뜻했습니다. 정우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다음 학기에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허락만 된다면 허락은 제가 받아올게요. 둘은 짧게 웃었습니다. 짧았지만 약속의 모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낮게 열렸습니다. 그가 오래 걸었던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나뭇결이 손바닥에 익숙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셔츠 깃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다 뜨며 한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오늘 제자리를 배웠다. 마음속에서 문장이 고르게 숨을 쉬었습니다. 주말 민수가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계획표 같이 봐요. 그래. 너 시간 맞는 대로. 토요일 저녁이요.
지민이도 갈게요. 기다리마. 전화를 끊고 그는 식탁 위를 정리했습니다. 오래 미뤘던 서랍도 손봤습니다. 불필요한 종이를 걷어내고 남길 것만 묶었습니다. 도장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펜도 서류도 영수증도 작은 질서가 마음까지 번졌습니다. 토요일 저녁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민수가 준비해온 간단한 표가 식탁 중앙에 놓였습니다. 그의 비교표 옆에 바짝 붙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가 보완한 일정이에요. 큰 틀은 그대로예요. 좋다. 같이 맞춰보자. 둘은 펜으로 칸을 채웠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을 따랐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지민이 별자리 스티커를 떼어 달력에 붙였습니다. 서로의 손이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속도가 맞았습니다. 대화가 끝나갈 즈음 김영호가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네, 그동안 미안했다. 고집이었지. 민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종이 모서리를 쓸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서둘렀어요. 다 옳다는 표정으로 말했지요. 죄송합니다. 서로 배웠네. 둘은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 뒤에 묵음이 있었습니다. 그 묵음이 편안했습니다. 아내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둘 다.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 작은 별들이 촘촘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현관에 걸린 얇은 외투를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에 천의 결이 닿았습니다. 계절이 조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느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적힌 오래된 기록들 사이로 새 페이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오늘 날짜를 쓰고 한 줄을 더했습니다. 어두운 밤은 건너는 법을 가르친다. 문장이 자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남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인을 하듯 이름을 덧붙였습니다. 김영호.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귀가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낮게 올라왔다 사라졌습니다. 숨을 길게 고르고 그는 마음속으로 몇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내, 아들, 손녀, 그리고 아이들. 이름마다 작은 불빛이 켜졌습니다. 불빛들이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길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옆에 누운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나도요. 짧은 대화가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과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지관으로 가는 길이 익숙해졌습니다. 발걸음이 일정했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칠판이 제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분필 대신 마커를 들었습니다. 첫 줄에 짧게 썼습니다. 나는 오늘 다시 시작한다. 아이들이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름을 부르자 대답이 겹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마다 다른 밝기가 있었습니다. 교실의 공기가 고르게 펴졌습니다. 창문 너머 하늘이 맑았습니다. 낮의 하늘이었지만 그는 어젯밤의 별을 떠올렸습니다. 별은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존재를 알아보게 될 뿐이지요. 아주 어두운 시간을 지나야만.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목소리가 고르게 나왔습니다. 얘들아, 문장의 끝에는 쉼표도 있고 마침표도 있다. 쉼표는 다시 가겠다는 뜻이고 마침표는 잘 왔다는 뜻이야. 아이들의 눈동자가 반짝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칠판 구석에 작은 별을 하나 그렸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삶도 문장과 같다는 것을, 쉼표와 마침표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는 법을 배우는 일, 그리고 아주 어두운 밤이 지난 뒤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 별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식탁의 질서, 서로의 사과 한 줄의 문장,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속에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늘도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걸었습니다. 마음 한가운데 작은 별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빛나는 별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별은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마다 조금 더 가까워집니다.